안녕하세요. 위기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하면 보통은 아주 그냥 질서정연한 계획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음. 정반대의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혼돈 사고인데요. 이게 때로는 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당신의 적응력을 확 높여줄 새로운 관점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 질서 사고라는 건 예측 가능성, 통제 이런 거에 좀 기반을 두는 반면에 혼돈 사고는 불확실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해요. 유연성. 네. 위기 상황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정말 가장 극적인 위기 상황 중 하나죠. 화재 상황입니다. 네, 화재. 보통 뭐 비상대피 계획 같은 거 다 세워놓잖아요. 그럼요. 미리 다 동선 짜놓고. 그렇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실제 화재가 나면 연기 때문에 막 시야가 가려지거나 계획했던 탈출로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계획이 오히려 무력화되기 쉽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혼돈 사고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계획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랑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실시간 판단. 네. 미리 정해둔 플랜 A 경로가 막혔을 때 망했다.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고개 돌려서 주변을 살피는 거죠. 창문은 없나? 옆 건물로 갈 순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순간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탈출 방법을 즉각적으로 찾아서 실행하는 능력. 이게 바로 혼돈서고의 적응성입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눈앞의 현실에서 가능한 생존 경로를 계속 찾는 거군요. 그렇죠. 끊임없이 모색하는 능력. 이야, 그렇군요. 계획이 쓸모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즉흥적인 적응력이 정말 생사를 가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런 물리적인 위험 상황 말고요. 사람과의 어떤 대립 상황은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좀 극한 상황이긴 한데 강도 조우 같은 경우요. 네, 이것도 자료에 나오죠. 네, 자료의 조언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협조해라. 심지어는 그 강도에게 감정적으로 약간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라. 뭐 이런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안 그래도 오늘 회사에서 잘려서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혼돈사고는요. 예측 가능한 패턴을 깨는 전략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깬다. 네. 강도는 보통 피해자가 공포에 질리거나 저항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 상황을 딱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동정심을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 개인사를 막 늘어놓거나 하면 강도가 생각했던 그 지배, 피해자 구도가 순간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당황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는 일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강도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좀 줘서 위험을 줄일 기회를 찾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하고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건 맞아요. 와, 그건 진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지만 정말 일반적인 대응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혼돈적 전략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일상적인 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직장에서 좀 부당하게 비판적인 상사를 만났을 때요. 직장 상사, 이것도 참, 그렇죠. 네, 자료에서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에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업무까지 일일이 상사한테 가서 승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실수한 것까지 슬쩍 언급하면서 상사를 그냥 귀찮게 만들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냥 단순히 짜증나게 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의도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전략, 혹은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역이용이요? 네. 상사의 비판이 너무 과도하거나 좀 비합리적일 때 그 비판 시스템 자체에 그냥 부담을 줘버리는 거죠.
모든 사소한 결정에 상사가 일일이 개입하게 만들어서 상사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가 이걸 좀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아하, 직접 맞서지 않으면서 그 시스템의 규칙을 이용해서 상대방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유리한 환상 만들기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죠. 야, 흥미롭네요. 시스템의 무게를 이용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자, 마지막으로 좀 더 거시적인 위기인데요.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네, 경제 위기.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파산 같은 상황에 처하면 보통은 과거의 경력이나 원래 세웠던 계획에 얽매이기 쉽잖아요. 근데 자료는 이건 역시 질서 사고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위기처럼 이게 좀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는요. 예전에 내 직업적 정체성이나 미래 계획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원이 뭔지 시간이든 약간의 기술이든 아니면 인맥이든 이걸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생존을 위해서 뭐든 해보는 닥치는 대로의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닥치는 대로의 실험이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파트타임 일을 하든 자선단체를 활용하든 이런 것들은 전부 과거의 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든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혼돈사고적인 적응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성보다는 일단 생존과 회복력이 우선시되는 거죠. 그렇군요. 효율보다는 생존 자체에 집중하는 것?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혼돈사고라는 게 단순히 무질서나 혼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아주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질서정연한 계획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혼돈사고는 분명 당신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또 다른 도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은요. 질서사고와 혼돈사고 중에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아주 극심한 혼란 속에서는 혼돈적인 적응이 필요할 테고 또 상황이 좀 안정되면 질서 있는 재건이 필요할 거고요. 위기의 성격이나 단계에 맞춰서 최적의 사고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지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혼돈사고의 원칙들 있잖아요. 이걸 꼭 무슨 거창한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작은 당황스러움 같은 것들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